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최근에 비대면 테마 중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탄력이 이제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제 상승 대열에서 먼저 소외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넷마블 강세가 돋보이는 모습인데요. 이번 시간은 넷마블 추격 매수 논리, 그리고 9월 비대면 테마 중에서도 나름대로 상당 부분 이제 그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신규 한 종목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넷마블 강세 배경과 이제 추격 매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비대면 테마 내에서도 이제 그 게임주 테마가 있죠. 특히 이제 게임주들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넷마블과 NC소프트 두 종목이 이제 그 2강 체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그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NC소프트가 올라갈 때는 이제 그 넷마블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넷마블과 NC소프트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어떤 그 게임주에 그 몰려있던 매기가 NC소프트에서 떠나서 이제 넷마블 쪽으로 이전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카카오라든가 혹은 네이버도 그렇죠. 두 종목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 이제 시세가 단기 좀 노화가 된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거 카카오라든가 이제 네이버의 조정 역시도 넷마블이 오를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강세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추격 매수 논리하고 이제 그 최근 보고서 내용은 잠시 후에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숨겨진 비대면 관련주 한 종목은 이제 그 W게임즈가 될 텐데요. W게임즈 역시도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 그림이 넷마블이고 아래가 이제 NC소프트죠. 저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 증시 격언을 하나 써놨는데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또 골이 깊으면 산이 높기 마련이죠. 주가가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주가가 이제 그 많이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세력이 많이 이탈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정 시점에서 그 종목이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시가 되면 또 많이 빠진 것만큼 이제 많이 오르게 마련입니다.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게 되면 특히 이제 고점 부분에서 이제 매수가 포화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럼 또 매수 우위에서 매도 우위로 전환이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 연말에 12월 달에 최고점 20만 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죠. 8만 원 이후서부터는 이제 약 한 12개월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을 받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물량 수화 과정이라고 보죠. 그림만 보더라도 사실 그 떠오르는 태양, 젊은 시세죠. 이제 2개월, 첫 달은 이제 6월 달은 빼야 될 것 같고요. 7월 달하고 8월 달 2개월 오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이제 그 젊은 시세는 소화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반면에 이제 그 아래 NC소프트 같은 경우 보면 NC소프트는 역사 고점 돌파하고 이미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중에 돼갈지언정 시세가 상당 부분 노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넷마블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에서 사실 그 NC소프트가 올라갔고, 또 NC소프트가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부터 공교롭게 이제 NC소프트는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일봉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에가 이제 넷마블이고 아래가 이제 NC소프트인데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그 검정색 수직선으로 표현해놨죠. NC소프트의 최고점이 넷마블이 출발하는 시점이죠. 이게 시세의 어떤 역학관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가가 우리가 복잡하다 하고 랜덤하다 어쩌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일정한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게임주 테마 내에서 NC소프트에 몰려있던 그 매기가 NC소프트에서 떠나면서 이제 넷마블 쪽으로 이제 그 솔리마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넷마블의 이제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앞서도 잠시 봤지만 이제 2017년도 12월 달에 20만원 고점을 찍고 충분하게 빠졌죠. 8만원대까지 빠지고, 8만원에서부터 또 12개월 동안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많이 옆으로 행보한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죠.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이. 자, 하여튼 그 1차적으로 급락한 시점 20만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넷마블을 6월 25일자에 저희가 최초로 주력주에 편입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95,000원 전후가 되는데, 그때 당시 목표 가격을 20만원을 제시했죠. 20만원. 1차 목표가 15만원 제시하고, 15만원대 일부 30% 매도했다가 다시 또 재미수하고요. 저희 회원분들도
오늘 방송도 많이 방송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만 원은 간다고 봐야 되고 20만 원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주가가 지금 이제 비대면 흐름이라는 게 이 코로나 환경과 함께 비대면 흐름이라는 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어떤 기조적인 어떤 그 커다란 어떤 그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뭐 20만 원 넘어서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넷마블 다시 일봉 차트를 좀 이제 우리가 뭐랄까 좀 짧게 봤다고 할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파 상승에서 대략적으로 제가 9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14만 원대까지 한 40% 조금 넘게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충분하게 조정받고 지금 파동은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 충격 3파동인데 상승 충격 3파동에서는 뭐 20만 원 부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차트를 좀 짧게 단기를 본 이유는 뭐냐면 이 조정받을 때 모습을 잘 보자는 거죠. 즉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주식, 유튜브 방송할 때나 강연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이제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오르는 거에는 굉장히, 오르는 주식은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큼 갈지 몰라요. 근데 그 얼마큼 얼마큼 갈 것이냐는 결국은 어떻게 조정을 받았냐. 좀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쏟아지는 물량을 어떻게 잘 받아주느냐. 만약에 조정받는데 거래량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즉, 주가 조정기에 거래량이 숲을 이루고 있으면 거의 잘 못 갑니다, 여러분. 되게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조정기 때 조정을 상당히 잘 받아주는 모습을 봐서는 뭐 20만 원 정도 부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뭐 한 2%대 3% 정도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힘의 기울기가 그동안에 이제 약 한 12일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조정받은 게, 8월 들어서 조정받은 게 한 12일 정도 조정받은 것 같은데,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부터 마이너스가 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카카오인데 오늘 이제 장 초반까지도 굉장히 뭐 점심 시간대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시장이 이제 밀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눌림목을 보이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문자에도 하여튼 월요일하고 화요일 정도 나눠서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금요일 날 눌림목이 들어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3일 정도 조정받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목요일 날 주가 보시면 목요일 날도 갭상승 나오면서 좀 과열 신호가 나왔어요. 하지만 아래 보시면 이제 절대 거래 과열이 절대 아니죠. 주가는 이제 단기 과열일 수 있지만 첫 번째 거래량 과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의 기울기가 추세선 분석을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점의 기울기가 본격적으로 체증할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이제 관성의 힘이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 고점 대략 한 19만 원대 돌파하고 면면하게 상승세를 거래량 과열 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관성의 힘이 좀 의지한다는 이제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관성의 힘을 믿고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카카오하고 이제 넷마블을 비교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넷마블이 좋죠. 넷마블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하지만 어떤 사업의 확장성이라든가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넷마블은 사실 게임 하나에 좀 국한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다면 넷마블보다는 카카오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근 보고서 중에서 이제 현대차 증권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정상궤도에 올라온 실적.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죠. 기대치를 이제 상회한 실적이 나왔고요. 마케팅비는 좀 많았다고 그러는데 7개 대지가 이제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면서 높은 매출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8.7%, 전분기 대비입니다. 영업이익이 300%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는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3분기 주에는 이제 마구마구죠. 마구마구 2020이 이제 7월 8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구글 플레이 기준 매출 순위가 20위권이니까 굉장히 선반하고 있죠. 또 요게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BTS 유니버스 스토리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잘하면 올해 안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사태 감안해서 뭐 결정된다 그러는데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주 전반에서 그 중에서도 넷마블이 굉장히 유력하죠.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중국 판호 발굴에 따라서 실적 성장 기대감이 더 상존한다 그런 얘기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게임즈 지분이 5%, 5.6%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호주에 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 때에서도 뭐 예전부터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하튼간에 그 악재의 어떤 신선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승 배경 이런 거하고 이제 공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예상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1년도에 좀 주목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대략 한 2,500에서 2,600억 사이 나온다고 보시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실적이 굉장히 궁금한데, 특히 내년도 중에서도 상반기 실적이 이제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증권 보고서에서는 다른 증권사들도 대체적으로 4천억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한 2,500억에서 600억 사이 찍고, 2021년도에 4천억을 돌파한다면 주가는 뭐 30만 원 이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가에서부터 100% 이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어드밴테이지죠. 주가라는 게 결국 이성이 아니라 감성, 분위기, 야성성 이런 거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30만 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종목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께 이제 문자를 보내서 내일 아침에 이제 그 회사 개요하고 상승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문자로 종목을 이제 특히 최초로 추천할 때 회사 개요서부터 상승 논리, 목표가, 뭐 손절가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브리핑해 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뭐 큰 어떤 그 논리는 변하지 않아요. W게임즈를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핵심 가치를 얘기하라면 저는 단연코 이제 세력 가치를 얘기하고 싶어요. 세력 가치를. 이게 지금 대량거래가 터진 날이죠. 7월 2일자입니다. 7월 2일자. 아래 보시면 이제 거의 뭐 3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에요. 170만 주가 제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3년 만에 최고 거래량인데 이때 이제 그 나왔던 재료를 보면 이제 악재였습니다. W게임즈가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DDI입니다. DDI. 자회사 DDI라고 그래요. 잠시 후에 우리가 DDI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를 했어요. 뭐 취소된 건 아니고 일단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W게임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부 그것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단 악재가 나오니까 다 팔아버리죠. 엄청난 물량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력 가치 핵심이 뭐냐면 이 세력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가 주도주는 뭐냐면 매도 세력의 소멸과 함께 주도주가 탄생된다고 보는 거죠. 매도 세력의 소멸이 되려면 악재가 터져야 돼요. 악재도 커다란 악재가 터지면 그것만큼 이제 매물이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W게임즈도 악재 크게 굉장히 컸죠. 그래서 팔고 싶은 사람들은 상당부 다 팔았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은폐물 삼아서 누군가 매집을 했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40만 원대 주력주 편입했는데 40만 원대 주력주 편입하면서 저희가 이제 목표가를 이제 100만 원 제시했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과할 때쯤에 목표 가격을 이제 120만 원 또 오히려 상향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추천했던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지금 W게임즈하고 마찬가지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전에죠, 전에 뭐 금융감독원에서 안 좋은 얘기가 있었죠. 굉장히 커다란 악재죠. 뭐 상장 폐지 설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팔아는 거죠. 물론 이제 W게임즈는 그 악재에 비하면 커다란 악재는 아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도 저희가 굉장히 좋게 보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악재의 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만큼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됐다. 그만큼 또 매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W게임즈도 대략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를 그 위에 올려놓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월봉 보도록 하겠지만 이제 2개월 조정이기 때문에 3개월째서부터는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이 8월 말이니까 9월서부터는 이제 W게임즈가 상당히 양호한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주가의 바닥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고 엄청난 주가의 바닥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주가의 바닥을 알면 끝이죠.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주가의 바닥은 악재와 함께 나와요. 악재와 함께. 물론 이제 악재가 터지고 우리가 더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악재 구간을 어떻게 잘 회복을 해주냐 그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잘 회복을 해줬고 W게임즈도 하여튼 DDI 나스닥 상장 연기가 됐다는 그런 악재로 인해서 엄청난 수급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가볍게 그 가격들을 회복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하도 까먹어서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제 구독자 증가율이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방송할 때 꼭 이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구독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특히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 W게임즈 월봉 차트입니다. 조정받을 위치에서 조정받았죠. 굉장히 살짝은 돌파했지만 다중저항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인데 2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3월째죠. 2개월 조정을 받았으니까 3개월째는 이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이 이제 공교롭게 또 8월 말이니까 9월서부터는 상당부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최근 나온 보고서입니다. IPK 증권인데요. 보고서 내용이 이제 코로나 이후 더욱 강해진 이제 펀더멘탈이라는 주제인데요. 간략하게 보면 앞서 얘기했던 그 자회사죠.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죠. DDI라고 이제 약자인데요. 이게 이제 그 상장이 이제 그 남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실적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대만 마케팅 진행에 따른 성과, 대만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그 소정에 투자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투자가 회수 구간에 이제 집하는 그런 파동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 양호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M&A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신작 게임 모멘텀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45.3%, 47% 성장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년 대비보다 전년 동기가 대비가 중요한 거죠. 향후 공모가 산정이 유리하죠. 자, 그리고 또 맨 아래쪽에 이제 빨간 밑줄을 보시면 2분기까지 차입금 및 채권을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것들도 보통 주가가 차익금이 많고 또 금융 부담이 높으면 그게 디스카운트 요인인데 다 상환했다는 거죠. 이것은 또 주가의 재평가의 근거가 되는 거죠. 스토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연간 2천억 정도 이상의 현금이 축적될 예정이고 또 기업 공개 이후에 공모 자금을 추가해서 게임 사업 M&A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게임주는 이제 그 사실 M&A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제 단위가 10억 단위입니다. 2018년도에 1,360억. 2019년도에 1,550억 소폭 증가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100억을 넘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600억 이상이죠. 600억 이상은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2021년도도 한 2,5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실적 흐름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이거는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죠. 인터랙티브라고 보통 발음을 많이 하죠.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 자회사입니다. 지금 나스닥에 상장 예상인 회사.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캡처를 잡은 겁니다. 뭐 이런 회사. 모바일과 PC 게임, 모바일 비중이 이제 한 70% 정도 되죠. 모바일과 이제 PC 게임 플레이어를 위한 최고의 게임을 만드는 회사. 이제 글로벌 회사입니다. 글로벌 회사. 자, 아워 게임즈 해갖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이제 2개월에 55만 원이니까 크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저희 그 정보를 통해서 저는 이제 좀 그 주식을 좀 배운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입이 확인되면 제가 인사 전화를 드리면서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 투자를 이끌어 갈지. 저희가 단기 매매 안 하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목표가 투자입니다. 목표가 투자만이 유일한 성공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저희 회원 가입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좋은 어떤 기회가 성공 투자하는데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